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욕망이나 집착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욕망이나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선 욕망, 집착, 자유,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욕망에서 욕망이나 집착에서, 그러니까 욕망에서 생기는 집착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착이란 말은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거기서 일종의 속박되어 있는 한 부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욕망이란 말과 집착이란 말 별도이면서도 같이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욕망이 왜 생기는지, 거기서 집착에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 방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 또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패턴의 한계가 주어지는 우리의 한계하는 생각의 기준이 있는 육군, 육경, 육식에 있는 프레임 속에서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지고는 이런 욕망과 집착의 자유로운 부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욕망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욕망이 왜 생길까? 욕망이라는 것은 에고의 세계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에고라는 것은 눈, 귀, 코, 입, 몸 뜻에서, 눈은 좋은 걸 보려고 하고, 귀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코는 향기로운 것, 입에는 맛있는 것, 그리고 이 촉각, 부드럽고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어느 한 대상에 옮겨가게 되면 감정이 생기면서 감정이 좋다, 싫다로 바뀌게 되면 어떠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오래 머물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럼 그것이 습관이 오래되면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드로 들어가면은 우리 뇌에 관계되는 뇌파 자체가 변화를 해요. 일종의 이제 시냅스 현상을 통해서 신기 전달 물질과 행복 물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은 이제 우리가 잠잘 때 생기고 명상할 때 생기는데, 그런 좋은 우리에게 이 마약과 같은 그런 물질이 생기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중독 현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중독되는 게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일종의 약물 중독. 그리고 또는 이제 이 약물은 마약,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것도 우리는 중독된 상태를 의미하고, 중생이란 말은 엄밀히 따지면 무엇인가 습관이 돼 있고 업식이 쌓여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중독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중독된 상태 프레임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왜 생기는지는, 내가 욕망은 나라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상 중에서 바로 내가 욕망이라는 이 부분은 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은 내가 욕구하고 생각하는 과정에 집착에 내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
또는 내가 이기적인 생각,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 욕망이거든요. 근데 명상에서는 명상심리에서는 그 욕망을 나쁘다,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욕구나 욕망은 의욕이고 에너지화 시킬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욕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상대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자기 이기심의 근본만 갖고 한다면 그것은 인과의 그 과보가 따라오게 돼 있죠. 여러분이 어떤 정당하지 못한 이 법이란 것은 내 마음에 아주 이 천지나 모든 이 사람을 다 속여도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당화되기 위한 욕망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은 이 자기 자신에게 절실하게 감당할 수 없고 절실하게 그를 진실되게 다가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되면 그 과보심과 마음에 열어지는 인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나쁘거나 좋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욕망에서 집착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욕망이라는 부분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집착은 뭐냐? 내가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집착인지 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집착이 한다 안 한다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집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판단할 그놈은 집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욕망을 갖고 있구나 또는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평상심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양심이 있지. 난 그렇게 못해. 이거 솔직히 행동하는 사람은 욕망에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욕망이 뭔지를 모르고 집착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이 부분은 생겨난 이 부분은 자기 에너지고 삶의 희망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인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고 내 안에 있는 붓다 또는 우리는 보통 일상으로 양심이라고도 말해요. 왜?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절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럼 욕망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인과의 근본을 갖고 있는 마음의 그 붓다에게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그 속박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이 좋다 싫다의 부분에서 내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과정에 생기는 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집착을 하면 그 프레임에 벗어나기 어렵고 다음 단계에 공부하는 이 부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일단 욕망에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욕망에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놈은 욕망과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벗어날 수 있죠. 바로.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집착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스스로 자율하는 가운데 자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자율하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이 컨트롤이 우리 몸에도 있어요. 자율신경계라고. 그냥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시스템에 그대로 간파할 수 있고 붓다에게 맡기는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자율이 없는데 자유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욕망이나 집착에서 자유롭다 하는 얘기는 내가 욕망의 근본에 둔 어떤 과욕한 마음이나 인과의 그 부분을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기심을 하지 않고 알고 있는 그런 걸 갈 때 자유로워지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비슷한 공감력으로 쓸 수 있는 말은 해탈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어떤 것도 속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보다는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해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에 속박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딘가 어디 한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탈되지 않은 것이죠.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진정으로 알려면 스스로 자유롭다는 부분은 스스로 속박되는 게 없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내가 욕망에 생기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단 체크를 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욕망이 생기는지. 그러면 욕망이 생기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망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물질적인 욕망이 있고 정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커트라인 내 자신의 프레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보통 어디에 주의가 가고 어디에 집착하게 되는지. 주의가 가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어떤 것이 주의가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더 깊이 관찰해보면 본인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과 욕망이라는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깨어있는 그 정신은 바로 내가 이건 욕망이네 욕심이네 집착하고 있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놈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어떤 것들 접속하거나 뭐 할 때는 욕망과 집착이 일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망 그러면 어때요? 밥 먹고 싶다 하면 욕망인가요? 아닌가요? 또는 내가 뭘 먹고 싶다? 욕망인가요? 욕망이 아닌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욕망에서 조금씩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다가 난 이게 싫어, 이게 좋아. 그러면 화내는 걸로 되거든요. 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진심이 되는 것은 화내는 진심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욕구와 욕망의 근본을 깔고 시작을 해 사실은. 왜? 상대가 이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과 대상과의 관계에서 충족되는 그런 집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려고 하려면 먼저 욕망이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지 정신적으로 일어나는지 물질적으로 일어나는지 또는 그 생리적으로 일어나는지 또는 본능적인 뭐 생리는 많잖아요. 먹고 싶은 거 뭐 감각적인 것도 있고 본능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현재 보이는 이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누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교해 나오는 것인지. 또 집착이라는 것도 어떻게 주의가 가고 어떻게 생기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고 본인에게 계속 뿌리없는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심에 공부하는 수행이 있죠. 꾸준히 하는 가운데 그것을 관찰할 수 있고 판단하는 관찰을 통해서 본인의 욕망과 집착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알게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집착, 자유하는 이 방법은 상당히 쉬울 것 같으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런 질문을 한 걸 보면 아마 욕망과 집착이 상당히 본인에게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욕망과 집착이 무엇인지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디서 근거하고 있을까 하고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잘 판단하고 본다면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괴로움의 문이 욕망과 집착에서라는 것이고 또 자유로운 부분은 남을 구애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로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어떤 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본인을 먼저 관찰하고 어떤 때 욕망과 집착이 생기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보신다면 여러분 본인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충분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더 깊은 것은 더 있지만 이 정도로 본인의 그 의문되는 부분이 요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